안녕하세요. GK스캐드 제4편 기계도면 검토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비 목록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도면 목록표에서 보시면 그 장비 목록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장비 목록표는 저희 전기 쪽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도면 제일 처음에 실시설계 도서 받고 장비 위치나 MCC 도면을 검토하기 전에 계산서하고 이 장비 일람표 요게 꼭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개수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위에서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장비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가스 보일러이기 때문에 온수기 이거는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용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열량을 얘기하는 것이 전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난방극탕 순환펌프 및 팽창탱크 내장형 환경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 전기 쪽에서 전원을 다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가스 보일러까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이제 가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실외기 위치하고 간섭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세도 단위 세대 평면도 샵을 할 때 그때의 그 설치 상세도 어디 제품인지 그거는 확인해서 우리가 그 콘센트 전원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탱크에 보면 지하 저수조, 고가수조, 팽창탱크 이렇게 있는데 이 또한 전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설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그냥 육안으로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펌프 같은 경우가 전기하고 간섭이 많이 있습니다. 간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꼭 챙겨야 되는 용량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장비번호 P1 육각형 모양의 P를 쓰고 1이라고 써 있는 거 세트로 돼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동력 15마력 15kW 3개 380V 3상 60Hz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설명이 있습니다. 101동에서 108등 저층 부용 인버터 제어 전동기능 고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 소비 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평균 효율이 KES 규격에 정해진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요 킬로와트 볼트 요거 3상 이것만 가지고서 우리 그 계산서상에 P1이라는 것이 급수 펌프로 되어 있고 이 위치에 맞게 MCC가 그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15W짜리 3개가 한 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전원을 다 넣어주고 요거에 대한 건 하나는 스탠바이일 가능성이 크니까 요거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급수 펌프 똑같은 상황인데 요건 11마력짜리입니다. 이 각 동별로 이게 지금 설치 높이에 따라서 이제 용량이 다르게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1, P2, P3, P4 급수 펌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 킬로와트 요거 같은 경우는 P5번 같은 경우에는 2세트 급수 펌프 해서 1.5 2대 380V 3상 빗물 저류조 펌프실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것은 이렇게 해서 고율 인장 요게 이제 비고로 스탠바이가 표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스탠바이라는 뭐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원이 다 투입이 되는 것으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이 펌프 같은 경우는 우리 요 지금 P1서부터 P15까지 어디에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220V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급탕 순환 펌프 같은 경우는 0.4 요것을 한 대 예비 이렇게 돼 있죠. 한 대 예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돼 있다 뭐 이렇게 하고 둘 중에 하나 계속 돌리다가 하나가 고장났을 때 하나를 쓴다. 그래서 하나는 스페어로 해서 전원을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대씩 이제 어디 설치되는지 그곳을 위치를 찾아서 쫓아가 봐야 돼요. 그래서 펌프가 거기 잡혀 있는지 우리 도면에 우리 전기 도면에 그게 표현이 돼 있는지 여기서 단상인지 삼상인지 단상 0.4kW 같은 경우는 콘센트 처리를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0.4kW라고 해도 요거를 콘센트 처리 안 하고 MCC 박스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 해당 건물의 감독관하고 꼭 확인을 해서 이거 우리가 콘센트로 합니다 라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실시 설계 도서에 콘센트 처리가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콘센트 처리 안 되고 그냥 풀박스로 설치가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우리가 스위치 박스에서 콘센트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어필해보고 그게 오케이 되면 그대로 시공하면 될 것이고, 만약에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MCCB 박스인 풀박스로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특이 상관없고 동력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나중에 준공 시점 되면 각 펌프별로 기계설비 쪽에 회사가 선정이 됩니다. 그럼 선정이 되면서 약간의 용량 변경이 있어요. 그 용량 변경에 따른 것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P3번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거에 대해서 도면을 체크하고 우리 그 계산서상에 수정을 꼭 해놓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세요. 계산서에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면도만 수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못 잡아요. 그래서 항상 계산서 수정하고 평면도 수정하고 우리 MCC 위치 거기에 간선 표기하는 거 변경해주는 이 순서를 꼭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캐파가 되고 하면 평면도에 수정해 놓고 나중에 계산서 작업 일괄적으로 하겠다 이게 가능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거나 자기가 좀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거를 못 챙길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계산서 먼저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평면도 작업, 그 다음에 결선도 작업까지 이렇게 같이 하지, 이걸 따로 나중에 해야지 하고 묻어놓지 않습니다. 묻어놓게 되면 나중에 까먹어요. 그리고 세대 환기 유니티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비전력 35W입니다. 와트하고 킬로와트하고 헷갈리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원에 220V 단상짜리가 들어가는데 항상 헤르츠는 60Hz겠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콘센트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조인트 박스로 해놓을 것인지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F는 팬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많이 해요. 지금은 소방 장비에 대한 일람표가 아니기 때문에 소방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상전원에 대한 표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설치가 어떻게 되는지, 급기 팬 이 위치가 이제 팬룸에 들어가는데 이 팬룸에 어디 들어가는지 그 위치하고 우리 동력 판넬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장비 일람표를 쭉 출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도면을 가지고 하나씩 역으로 맞춰야 돼요. 계산서도 맞춰야 되지만 평면도도 확인하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펌프가 한 800m, 900m 막 심하게는 1.2km 막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펌프 팬룸 자체가 A쪽에 있다 그래갖고 A쪽까지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잘라서 근처에 있는 팬룸 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설계 사무실에서 했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면 현장에 샵이 있는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팬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볼 것은 동력, 킬로와트, 볼트, 3상 4선식인지 3상 3선식인지, 헤르츠는 항상 60Hz가 되겠죠. 단상인지 이렇게 되는 거. 여기 팬룸 12번 같은 경우 102회 천정형 해가지고 0.04예요. 이건 콘센트 전원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별도의 표기가 없어요. 이럴 때는 감독관하고 협의해서 콘센트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콘센트로 변경을 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유인헨이라는 것이, 이 유인헨 설계할 당시에는 항상 그 주차 통행로의 가운데다 넣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우리 레이스웨이하고 딱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치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위치를 해서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든, 아니면 이쪽에서 유인의 위치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배관해 주는 거.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설치하는 업체가 별도 발주로 나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도면과 달라요. 그래서 항상 노출 배관을 하게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그 설비 쪽 감독관한테 요청을 하세요. 이거 결정 났습니까? 아니면 이거 위치 바뀐 거 없습니까? 우리 이대로 시공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 그래서 최소한으로 우리가 배관, 노출 배관을 덜 할 수 있게끔 요걸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기의 팬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벽부형 있잖아요. 그 벽부형 팬으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용량 자체가 뭐 380에 3상 1W, 0.1kW, 그러면 100W라는 거거든요. 100W짜리 3상을 쓰진 않아요, 보통. 그래서 요거는 벽부형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거 3상 맞는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 당시에는 풍량 계산하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제일 효율이 나오는 것을 맞추다 보니까 3상으로 많이 넣는데, 나중에 시공할 때 보면 항상 단상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도 도면이 바뀌기 전까지는 실시 설계 도서 기준으로 해서 3상으로 잡혀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3상으로 배관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단 입선 작업은 가급적이면 보류를 해놓고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 입선 작업을 하시는 게 현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기 컨벡터 같은 경우에는, 컨벡터라는 것이 이제 열을 발산해서 이제 난방기구죠. 그래서 전체적인 공기를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인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량이 좀 크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단독 회로로 가야 될 것입니다. 220V 1.2kg면 용량이 콘센트 하나에다가 다른 거 물려 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기 온수기 같은 경우도 별도 회로로 잡아줘야 됩니다. 1.5kg. 보통 1.2kg 이상이면 단독 회로로 간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잡아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지금 ER1과 ET1을 같이 물렸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2.7kg예요. 2.7kg를 콘센트 하나로 적용을 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1.2kg 이상이면 회로 분리하는 것을 꼭 확인하세요. 감리든 감독이든 꼭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감리나 감독에서 그래도 도면 실시 설계에 같이 묶여 있으면 묶어서 가라라고 하면 그대로 묶어서 갑니다.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무조건 단독 회로로 가야 됩니다. 차단기가 더 늘어나더라도 이 부분은 안전하게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전기 코일 뭐 이런 것도 소비 전력 30kW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 뭐랄까, 저희 요게 이제 히팅 코일이 어떻게 되는지, 바닥 난방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기 코일로 될지 바닥 온수로 해서 열을 가할지. 그래서 간혹가다 이게 지금 전기 코일로 돼 있다가도 나중에
이게 바닥 난방 보일러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5배수 패키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력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동력이라고 따로 표현되어 있는 거, 이 부분 킬로와트, 볼트, 그 다음에 상, 그 다음에 헤르츠, 요게 있으면 우리 도면에 계산서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5배수 패키지 같은 경우는 거의 박스 형태로 전원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냉난방기용 실내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내기 전원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실외기의 전원을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 끌어쓰기 때문에 이 실내기 같은 경우 콘센트 처리 하나씩 해주면 되고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하지만 실외기 전원에서 끌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배관을 빼게 되면 공사 금액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전원선, 통신선 그대로 해서 배관을 다 해줘야 돼요. 배관 배선 다 해줘야 공사 금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냉난방용 실외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설치 위치가 계속 바뀌어요. 이게 건축물이 제대로 설계가 되기 전에 그 다음에 설비가 작업을 하고 거기 설비에다 맞춰서 우리가 콘센트 처리를 하는데, 전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실외기 위치는 바뀔 수도 있으니까 이 위치는 항상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여긴 참 친절하게도 소비전력 해서 냉방, 난방 최대가 있는데, 여기서 냉방 따로, 난방 따로, 요거를 따로 보지 않습니다. 최대 31.5kW, 37.6kW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은 요 냉방, 난방 별도로 보지 않습니다. 최대의 전원 값이 계산서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전력값 맞춰서 차단기 쓰고요. 차단기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요 계산을 해보고 60A면 충분한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시고 이상이 있다면 이 부분도 감독관하고 별도 협의해야 됩니다. 전원선 같은 경우는 이건 설비 도면이지 전기 도면이 아니에요. 똑같은 용량이라고 해도 이게 많이 잡혀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적게 잡혀 있다 그러면 문제 제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전기에서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고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컨펌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도면을 놓고 낙서를 하고 사진을 찍어 놓고 그 부분을 따로 키핑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 이것을 협의를 했을 때 이거 문제 없으니 그대로 시공했다고 감독관이 얘기한 근거를 남겨 놓으십시오. 감리가 얘기한 근거를 남겨 놓으십시오. 이 부분은 항상 전기공사 업체에서 재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몰라라 하는 감독관이 간혹가다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차피 재시공을 하더라도 누구의 잘못인지는 잘못은 따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용 실외기, 이것도 마찬가지. 요것은 이제 그 관리사무소나 이런 쪽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것도 실외기 어린이집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MDF-실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볼 건 없는데, 요거는 장비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열이 많이 발산하기 때문에 추후에 변경될 수 있으니까 요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다 이제 요 장비, 여기 관련된 시설에 가셔가지고 계산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제습기가 요즘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이 제습기 위치를 설비하고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위치 확인 안 하고 시공했다가
나중에 재시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바닥으로 들어가는 전원인지 천정용으로 들어가는 건지, 근데 보편적으로 천정용으로 들어가는 제습기를 제가 본 적은 없어요. 항상 우리 일반 가정용에서 쓰는 것보다 약간 큰 규모의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습기 배관이 어디로 빠지는지 그것도 확인하셔가지고 우리하고 간섭이 되지 않도록 지하 피트층, 여기 보시면 세대 창고 뭐 표정 분쇄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 꼭 위치 확인하셔서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이 제습기가 설치가 되려면 사방이 막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뒤쪽이 뚫려 있다고 해서 같이 그 옆을 피해서 가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우리는 콘센트를 설치할 때 옹벽에다 넣을 수 있는 공간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꼭 장비 배치할 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